데이터 분석과 함께하는 공모주 투자 당장TV입니다. 1월 상반기에는 4종목의 공모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놓쳐서는 안 되는 공모주가 무엇일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먼저 1월 상반기 청약 캘린더입니다. 1월 10에서 11일에는 DB 금융 스펙 10호 청약이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오토앤, K옥션, 에드바이오텍의 청약이 연달아 이어지고 있습니다. DB금융 스펙 10호 환불금하고 오토앤 환불금으로는 K옥션하고 에드바이오텍 청약이 가능합니다. 보시다시피 1월 둘째 주에는 청약 종목들이 꼬리 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종목을 청약 포기해야 할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다행히 이 4종목 환불금으로 그 다음 주에 있을 초대형 공모주인 LG 에너지솔루션 청약이 가능합니다. 청약 종목들을 간단히 먼저 살펴보시면은 DB금융 10호 스펙은 스펙주고요. 오토에는 자동차 용품 플랫폼 업체, K옥션은 미술품 판매 경매 업체고요. 에드바이오텍은 동물용 의약품 제조 판매 업체입니다. 공모가는 DB금융 스펙 10호는 스펙주이기 때문에 공모가가 2,000원으로 확정이고요. 오토에는 4,800원, K옥션은 2만원, 에드바이오텍은 8,000원입니다. 공모 규모와 시가총액을 보시면 K옥션이 320억, 1,782억으로 코스닥 중형급이지만 나머지 종목들은 모두 100억, 138억, 109억으로 소형 공모주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공모주들의 업종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업종은 아무래도 플랫폼을 내세우고 있는 오토앤이 제일 좋아 보입니다. K옥션 역시 최근 미술품, NFT를 비롯해서 미술품 재테크가 주목을 받으면서 나쁘지는 않아 보입니다. 에드바이오텍 같은 경우에는 코넥스 이전 상장 기업인데다가 업종 매력도 동물용 의약품으로 조금은 떨어지는 듯 합니다. 그리고 스펙주는 더 이상 좋은 수익을 내주기는 어려워 보이고요. 다음은 공모 규모입니다. 공모 규모는 클수록 배정 금액이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수익 측면에서 유리하죠. 리츠, 스펙, 공모 규모 1조 이상 종목을 제외한 21년 상장 기업들의 평균 공모 규모는 790억입니다. 즉, K옥션을 제외한 세 종목은 공모 규모가 매우 작은 편이죠. 여기에다가 21년 6월 이후 상장한 종목들의 평균 청약 건수는 30만 건입니다. 오토앤의 균등 매정 수량이 36만 주, K옥션은 20만 주, 에드바이오텍은 17만 주입니다. 따라서 평균 정도의 청약이 들어오게 된다면 이 세 종목들은 모두 균등으로는 단수 배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스펙주 같은 경우에 최근 추세대로 한 1만 건 정도 청약이 들어오면은 균등 배정 수량이 62만 주이기 때문에 한 60주 정도 배정을 받을 수 있죠. 하지만 이 60주라고는 해도 금액으로는 12만 원으로 배정 금액은 그리 크지는 않습니다. 구주 매출 비율을 살펴보겠습니다. 구주 매출이 높다는 것은 공모 금액이 기업이 아니라 기존 주주, 즉 구주에게 돌아간다는 것이죠. 스펙주랑 오토앤, 에드바이오텍은 구주 매출 비율이 없지만 K옥션은 구주 매출이 20%가 있습니다. 20%면은 평균인 13.71%보다 약간 높은 편으로 그렇게까지 부담스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분명 다른 종목들보다는 단점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상장일 유통가능 금액을 살펴보겠습니다. DB금융 스펙 10호는 기존 주주 유통가능 금액은 없고요. 총 유통가능 금액 비율이 86%로 굉장히 높습니다. 하지만 스펙주의 경우 원래 상장되는 총 주식수가 공모 주식수와 거의 같기 때문에 다른 일반 공모주들처럼 유통가능 금액을 따지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오토앤과 K옥션 같은 경우에는 기존 주주 유통가능 금액이 45억 7%, 126억 7%, 총 유통가능 금액은 183억 30%, 382억 21%로 21년 상장한 기업들의 평균값인 570억 19%, 1272억 37%와 비교를 할 때 금액과 비율 모두 좋은 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에드바이오텍은 코넥스 이전 상장 기업이기 때문에 기존 주주 유통가능 비율이 25%, 총 유통가능 비율이 40%로 21년 상장 기업들의 평균값이 19%, 37%보다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가총액이 작은 편이기 때문에 절대 금액은 평균값보다는 작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장일 유통가능 물량이 많은 점은 에드바이오텍의 최대 단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종목에 관심을 가져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1월 상반기 청약 종목은 총 4종목으로 그 중에 한 종목은 스펙주, 한 종목은 코넥스 이전 상장 기업입니다.
통상 스펙주와 코넥스 이전 상장 기업은 모두 상장일에 큰 수익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에드바이오텍 같은 경우에는 12월 22일 기준 코넥스 시장 주가가 8,010원으로 공모가 상단인 8,000원보다 단 10원만 높을 뿐입니다. 공모가가 하단인 7,000원으로 결정이 된다면 14% 높은 수준이지만 만일에 공모가가 하단으로 결정이 되거나 하단을 하회해서 결정이 된다면 코넥스 주가도 따라서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통상 코넥스 이전 상장 기업의 경우에는 상장일 시초가는 상장 전날 코넥스 종가보다 낮게 형성된다는 점을 감안을 할 때 만일에 현재 주가가 유지가 된다면 에드바이오텍의 청약 매력은 떨어지는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토에는 현대 기아차라는 막강한 고객사를 확보한 플랫폼 업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기존 주주 유통하는 물량이 45억으로 매우 작은 편이기 때문에 상장일 수급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기관 수혜주 결과가 적당히만 나온다면 충분히 청약할 만한 종목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K옥션 역시 업종은 좋아 보입니다. 비교회사인 서울옥션의 경우에 주가가 최근에 급등을 하였죠. 이에 따라서 시장에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K옥션은 이 미실현 기업으로 테슬라 요건 상장 기업입니다. 테슬라 요건 상장 기업 같은 경우에는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공모 가격의 90%를 보장해주는 환매 청구권이 부여가 됩니다. 이 또한 분명 장점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하나 있는데요. 환매 청구권 같은 경우에 코스닥 지수가 10%를 초과해서 하락한 경우에는 이 보장 가격이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DB금융 스펙 10호는 최근 스펙주 성적을 볼 때 목표 수익률은 5% 정도로 잡아야 할 듯합니다. 그래도 DB금융투자가 청약 수수료가 무료이기 때문에 만일에 청약 경쟁률이 낮게 나온다면 소소하게 수익을 노리고 청약할 만한 종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1월 상반기는 소소하게 수익을 줄 종목들이 분명히 보입니다. 에드바이오텍이 현재로서는 가장 별로로 보이지만 또 기관들은 다르게 볼 수가 있으니까 벌써부터 제쳐둘 필요는 없고요. 개 종목 모두 기간 수혜식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보고 청약을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상세한 분석 없이 기본적인 데이터로만 검토한 결과입니다. 보다 상세한 종목 소개 및 청약 전략은 개별 종목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약 증권사를 알아보고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4종목의 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미래에셋증권, 현대차증권, DB금융투자, 대신증권, 신영증권 이렇게 5개 증권사가 있어야 되고요. 미래에셋증권 같은 경우에는 청약일에 개설한 계좌로도 청약이 가능하지만 나머지 4증권사는 모두 청약 개시일 전날까지는 계좌를 개설해야지 청약이 가능합니다. 청약 수수료는 DB금융투자만 무료고 나머지 4종목은 2,000원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현재로서는 가장 좋아 보이는 오토엔과 K옥션 청약을 준비해 두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특히 신영증권 같은 경우에는 계좌를 가진 분들이 많지가 않아서 많이 배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오토엔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증권이 마찬가지로 경쟁률 측면에서 미래에셋증권보다는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의 데이터가 미래를 보장하진 않습니다. 오늘 영상은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공모주는 기간 수혜측 결과를 꼭 확인한 다음에 청약을 해야 합니다. 기간 수혜측 결과와 상장일 유통가는 물량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공모주 투자는 손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영상은 공모주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종목 추천 영상이 아닙니다. 후회 없는 투자를 위해서는 반드시 공부하신 후 스스로 투자 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1월 상반기 공모주 소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